네, 안녕하세요. 그 설명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통상 실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인사드리지는 못하고 동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무래도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 촬영을 해야 돼서 그 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종원 노무사고요. 이메일은 URCPLA 당신의 노무사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URCPLA 다음 점 넷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무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수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영업일 기준 한 이틀 정도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주말이 껴있거나 뭐 공휴일이 껴있어서 한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만약에 제가 메일을 놓치게 되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보다 좀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좀 급한 거 아니면 우선은 메일을 중심으로 주시면 되고 여기로 주셔도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가지 다 연락이 안 될 일은 없겠지만 뭐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험 하시다 보면 그래서 문자로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전화로 유선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문자로 좀 예약을 잡으신 다음에 제가 뭐 미팅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네요. 강의 때 처음 끼고 해보는 것 같은데 상당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촬영하는 이 날이 아마 2.5단계 격상 오늘부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도 9시부터는 포장이고 뭐 독서실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얼른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설명회 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상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총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GS 0기부터 3기까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기, 1기, 2기, 3기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거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교재 이야기 잠깐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 인사관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간 관리나 혹은 뭐 수업 전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유의하시거나 알아두셨으면 좋을 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되게 어릴 때 나름 어릴 때 합격을 했었던 터라 그때 제가 한 25 정도 됐었던 나이였거든요. 주변에 실제로 노무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노무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노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막연하고 궁금했던 그 제 기억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사는 크게 저의 분류법이에요. 저의 분류법이니까 이게 뭐 사견이죠, 사견. 근데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은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소위 필드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뭐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기업은 통상 뭐 인사팀이라든지 혹은 노무팀이라든지 여기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하게 돼요. 저희가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나 인사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인사팀에서는 뭐 인사팀이 통상 직무가 채용, 뭐 교육, 승진, 뭐 평가, 보상 뭐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보통은 보상 쪽을 맡으면서 이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인사적인 이슈들을 자문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노무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조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노무 대응을 하는 데 집중을 좀 하게 됩니다. 요거 혹은 플러스 여기서 이제 전략 기획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사내에서 하는 컨설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필드에서는 통상 한 3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상적인 자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사가 노무법인에게 일정 그 월의 고정료를 지불을 하고 그 담당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은 이때 입사를 했는데 연차는 몇 개인가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 되나요? 이 사람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게 절차와 사유가 정당한가요? 등등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자문 업무. 그래서 뭐 유선상으로 할 때도 있고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건과 컨설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건과 컨설팅. 이게 사건은 소위 이제 산재와 그 외의 사건들로 좀 많이 나누어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마스크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 전문적인 산재 법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이제 개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산재 법인에 들어가서 산재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고요. 여기도 뭐 진폐를 위주로 하냐, 뭐 질병을 위주로 하냐, 그 중에서 뭐 뇌출혈 위주로 하냐, 근골격기를 위주로 하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돼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해고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차당금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라든지 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드에 있는 노무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이제 자문 업무 함께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외의 사건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산재만 하는 노무사님이 되시거나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저희 과목이랑 연결되는 인사관리 리와 연결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회사들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규모가 확장되고 성장하다 보면 인원수도 많아지고 관리하기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평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혹은 그 평가 제도와 연동된 보상 체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직 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수 과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자문 업무를 할 때 보통은 법적 지식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법적 지식만 물어보게 되면 이게 탁상 공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인사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그런 법과 제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노무사가 되면 아무래도 자문에 대한 퀄이 올라가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보다 저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밖의 것들이 더 궁금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먹고 살 만은 하냐라든지 아니면 직무 만족도는 어떠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오픈된 설명회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업 때 만나 뵙게 되면 그 1회차 OT 이후에는 충분히 이 RJP라고 하는 리얼리스틱 잡 리뷰 배우게 될 텐데요. 장점과 단점을 여과 없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업 듣게 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차피 합격하시면 저희 같은 업계에서 선후배 관계로 좋게 만날 거기 때문에 여기 연락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죠. 그 다음에 연기부터 3기까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연기 때는 저희가 교수님 저로 박경규 교수님 저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통상은 이전에 고시촌에서는 대부분이 교수적으로 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사님들의 수험서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지금 수험서를 아예 전면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수험서를 만드는 작업이 각각의 교수님들 저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좀 외우기 쉽거나 이런 부분들을 끌고 와서 설명하는 문장들이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매우 기시니까 그 부분들을 좀 삭제하고 우리가 답안에 현출할 수 있게 압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수험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논리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혹은 뭐 그 문장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기 때 교수님 저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 시험 범위가 100이라고 하면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커버하려면 다른 교수님들 저를 보면서 100%로 엮어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적어도 한 110%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1기부터 들어갈 수험서에는 다 녹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연기 때도 그것을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플러스 알파인 추가 자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서브가 함께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 서브 드리면은 거기에 키워드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교수님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다 이해시키고 들어갈 텐데, 그러고 나서 복습하실 때는 그것을 이제 평면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주요한 키워드인지를 서버와 함께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오전 수업이니까 오후 점심 지나서는 복습 문자가 갈 거예요. 아무래도 진도가 많다 보니 거기서 오늘 키워드를 이거는 꼭 이 단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외워주세요 라는 것들, 그거에 대한 강약 조절은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연기에는 평면적으로 A부터 뭐 소위 말하는 뭐 DE급까지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에 키워드에 대한 쪽지 시험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연기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해놓지 않고 2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가서 외우는데 내가 다 외웠는데 문제에서 묻는 것을 현출을 할 때 모순점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걸 왜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든지 문제를 조금만 꼬아서 냈을 때 강약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좀 도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고 1기 들어가게 되면 연기와 동일하게 이해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연기 때는 처음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키워드 암기를 했다면 그때는 단문 형식으로 적어도 한 25점 정도의 목차를 짤 수 있고 그 목차 안에 키워드를 서술할 수 있는 정도로 암기는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날에 단문 목차를 짜고 그 목차 안에 현출을 해보는 쪽지 시험 요거까지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쉽지 않네요.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연기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보시죠. 그리고 2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해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고 충분히 평면적으로 모든 걸 다 이해시켜 드리지는 않되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들 혹은 아직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뭔가를 알 수 있으면 좋은 부분들에 대한 심화 이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전에 그 전 범위들을 같이 암기를 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가점 포인트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점 포인트가 뭐냐? 저희 이번에 기출문제 3문을 보면 3문이 이제 방출 관리, 그 사람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퇴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적정 이직률을 관리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방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정해서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가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1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 때도 뭐 모의고사로도 보고 뭐 마지막 시간에도 찝어드리고 했지만 거기서 52시간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트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점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치게 될 텐데 그 매 모의고사마다 저는 항상 이제 와 있을 거니까 대면 첨삭 필요하시면 좀 보시면 되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대규모, 대형,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강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게 인사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그 근거가 딱 일관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 과목보다는 현출의 자유도가 조금 높아요. 현출의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게 맞다고 썼을 때 그게 조금은 부족하다거나 오히려 감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깊이 있는 대면 첨삭으로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기 되면은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일단은 매회차 시험 치고 연습 문제 풀고 보충 문제 풀고 그러고 나서 똑같이 대면 첨삭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인사관리는 도대체 뭐냐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의 일사자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 내, 우리 기업 내의 사람, 그러니까 종업원과 혹은 구성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일, 그러니까 직무, 잡이죠.
직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직무관리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기능적 차원이라고 해서 나눠 놓은 확보부터 사람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내보내는 방출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게 되세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거나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돈을 주거나 유지하거나 내보내는 것에 있어서 일련의 각각의 제도들과 그리고 각각의 어떤 이론적 베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읽어보실 때도 그렇고 수업을 들으실 때도 그렇고 그때는 다 이해가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는데 이게 책을 덮고 나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얼마만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당연한 말을 내가 외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리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휘발성과 실체가 없는 느낌이 든다라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참 잘 안 외워져요 라고 하는 부분들 참 잘 안 외워져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는 하긴 했는데 답안에 현출할 때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법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법적 근거에 나와 있는 리딩 판례를 그냥 갖다가 박으면 되는데 우리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시오. 어떤 기능적 차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설계를 확보부터 아까 말씀드린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 제도들에서 스스로 알아서 어떤 제도들을 엮어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HR 시스템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안을 연출해내다 보니까 내가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업 때 좀 잡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채점평들을 읽어보면 교수님께서 실무 느낌이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수험생 입장에서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무 느낌이 나는 답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저희는 잡아갈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고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무 느낌이 날 수 있는 답안 그 문장들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 그 두 번째는 저희 책에 보면 각 단원별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엮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그게 실무적인 느낌이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보시면 저희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단계를 쪼개서 학습을 하시면 참 좋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했던 방안인데 아주 효과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강의를 수강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독서실이건 도서관이건 집이건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복습을 하시게 될 때 우선은 평면적으로 정독을 하시는 겁니다. 정독. 그러니까 분명히 수업 때도 강약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약하게 보시고 여기는 좀 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정독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입체적으로 읽기 하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읽기라고 한다는 말은 구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조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강약 조절을 해드렸으니까 그 강약 조절에 따라서 한 번 더 읽고 그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점은 몇 개다, 단점은 몇 개다, 두 문자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잡아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도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연봉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봉제. 연봉제라는 제도는 이야기를 할 때 연봉제도는 평가제도 중에 뭐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결과평가와 관련이 있고 이 결과평가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한 제도 중에 하나는 MBO가 있더라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입체적으로 읽는다. 저희가 수업 때 보상 파트에서 연봉제를 배웠어요. 보상 파트에 임금 형태 파트에 연봉제가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연봉제는 다른 기능적 차원, 아까 말씀드린 확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각각의 어떤 제도들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어울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보고 잡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수업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한번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를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백지 암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백지 암기법. 이게 뭐냐면 하루에 일련의 공부가 다 끝나고 나시면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공책을 펴놓고 공책에 아무것도 없는 공책을 펴놓고 내가 오늘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주 놀라운 효과를 겪게 되시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할 때는. 오늘 내가 열심히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업으로 공부를 했는데 현출이 한 줄도 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세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계속 좀 쥐어짜내다 보면 이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암기해놓고 그 다음날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실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머리가 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다 이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데는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돌에 이제 어떤 스크래치를 한 번 낸다고 해서 거기에 각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차례 많이 때리다 보면 그 각인이 언젠가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암기에 보다 효과적일 것 같고요. 통상은 이제 인사관리가 두 문자가 많이 없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두 문자를 좀 활용해서 암기의 효율성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죠. 시간이 없네요. 그러고 나서 시간 관리 보시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이틀 정도를 쉬어줬어요. 이틀 정도를 쉬어주고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주고 2기부터는 0.5일을 쉬고 마무리 시간대는 저는 아예 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점차 아시겠지만 올해 그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증가된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경쟁이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시간 관리를 좀 초반부터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공부를 몇 시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접근이 있고 질적 접근이 있다라고 나중에 인사관리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계량적, 비계량적이에요.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우리가 쉬는 날 기준으로 하면 연기는 이틀, 그리고 3기 지나가면 0.5일 정도 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1일을 쪼개어 보면 1일에 몇 시간을 해야 되는가를 궁금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저희는 통상 전업 수험생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시간은 최소 공부를 한다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1주는 소정근로시간이 맥시멈이 40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연장을 하시건 기준은 40시간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독서실에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잡아놓고 본인의 바이오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10시간 공부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7시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있으면 10시간, 8시간, 7시간,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 평균이 40시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자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스톱워치를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없었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잡글들 이런 거 보는 거 혹은 뭐 저희 알고 있는 그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에 들어가서 뭐 계속 이제 뭐 시덥잖은 글들을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뺀 시간, 순수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습 시간을 재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사용을 했었어요. 화장실 가거나 멍 때리거나 뭐 손톱에 때 빼거나 뭐 이상한 시간들 다 빼고 그러고 나서 요 시간을 맞춰주시는 쪽으로 연기부터 정진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혹시나 저희 수업을 안 듣게 되실 분들께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3기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시험 때까지 시간이 일정 부분 남아요. 그럼 그때 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작업이 뭐냐면 전 과목을 6일에 1회독, 5일에 1회독,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토요일에 노동, 인사, 일요일에 행정, 선택 이렇게 치잖아요. 시험을. 그럼 여기 1일에는 인사, 노동 이렇게 죄송해요. 인사, 노동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제 시험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3기까지를 성실하게 보내놓지 않으면 여기가 안 돼요. 여기 6일에 1회독하기 여기가 밀려요. 밀리게 되니까 저희가 막판에는 이 작업을 위해서 여기까지 성실하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할 때도 보세요. 1일에는 인사 노동 보고 실제 시험에서 노동 인사를 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틀에서 1회독 할 때는 어떻게 짜야겠어요? 이때는 시험 시간표와 거꾸로 짜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경조, 행정. 그 다음에 뭐 인사, 노동. 이렇게 공부를 이틀에 1회독하고 1일에 요거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질적으로 볼게요. 질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 각 기수별로 제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만큼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근데 사람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연기 때 한 번 듣고 우리가 10시간이건 9시간이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진도를 복습을 하고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어제 배운 개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 파트의 경력, 사람의 경력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경력의 개념이 뭐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얻게 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를 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떠듬떠듬 경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고 경력을 관리하는 절차는 뭐 관리적 차원으로 뭐 필요성을 분석한 다음에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고 나중에 뭐 평가하더라.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기준이에요. 그 외울 때는 충분히 외우겠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 인사관리가 끝나고 또 다른 과목을 진행하게 되시면 또 다 까먹어요. 당연히 다 까먹는 거는 본인이 이제 모자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일기 때 들어가서 이때는 개념 정도는 현출을 해주실 수 있고 우리가 제도를 배우게 되면 제도의 개념, 의, 장점, 단점, 성공적 운영 방안 이것과 엮였을 때 좋은 제도들까지 정리를 하게 돼요. 그 기본 예를 들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문학판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소지, 학설, 판례, 검토처럼 인사도 그런 소위 말하는 형식, 왁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일기에서는 장단점이 예를 들어 4개, 4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날에 한 2개씩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기 때는 바로 현출이 되진 않겠지만 자기가 종이 하나 놓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쥐어짜면 어느 정도 그 단문에 방금 말씀드린 개념, 의, 장단점, 성공적 운영 방안, HR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다른 제도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적어내실 수 있으면 되고 3기 때는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전범위를 계속 어차피 회독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 그 전범위를 현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공부를 할 때 인사관리가 뜯어보면 첫 번째는 기법, 그러니까 제도죠, 제도. 아이고. 이론, 뭐 접근법. 그다음에 이슈, 내 외부 환경에 대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짤 거냐. 이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문제의 유형 말고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화 시켜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개념, 의, 장단점, 성공적 운영 방안, 엮였을 때 좋은 제도, 제언들. 그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사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제도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 이론, 특정 이론으로 보았을 때 어울리는 이 이론과 성격이 맞닿아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류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고령화 이슈다. 혹은 뭐 여성 인력 이슈다.
여성 인력을 저활용하고 있고 차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HR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통상 3기에 가시게 되면 이슈 부분을 모두 다 외우는 수험생들은 좀 적으세요. 왜냐하면 기본 내용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한 특정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특히 꼭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인력 이슈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이론들, 뭐 예를 들어 유리천장이라든지 뭐 파이프 이론이라든지 토크니즘이라든지 그런 이론들과 그리고 개념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목차, 이 환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만 외워놓고 나머지 이 시스템은 우리가 학습하면서 자동으로 이 기본으로 학습한 것들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기 1기까지는 아무래도 기법과 이론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2기 때는 2, 3기 때는 이슈를 추가하면서 주요하게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만 좀 챙겨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강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드리니까 뭐 이전보다 좀 긴 시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연기 때 OT 할 때 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다른 과목이든 아니면 일정이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영업일 한 2일 이내에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